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이 대법원이 내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은 누구나 다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진 판결, 답정판이라고도 하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판기 판결이라고 봐야죠. 동전을 넣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는 판결. 다만 동전을 넣는 사람이 친정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자판기 같은 판결입니다. 9월 3일에 어제죠. 9월 3일에 정교조 법의 노조 관련 판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영남 만인소라는 명칭의 상소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모백두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형식은 진인 조은산을 탄핵한다 였지만 읽어보면은 슬쩍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단수 글입니다. 이문열 선생은 이 글이 참 잘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매끄럽습니다.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아, 이 사람 말이 맞겠구나. 결과적으로 어제 정교조 판결이 적중했는데 아주 11월로 예상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물론 고등법원입니다. 근데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정치 판결이 막 나옵니다. 문재인은 민주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일종의, 이게 뭡니까? 직업 반란이죠. 직업 반란. 자기 직업의 윤리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되면은 그 나라 법치는 흔들려 버립니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남 만인소 상소문입니다. 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온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소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황상폐하, 이 문재인입니다. 황상폐하 깨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 쓰시고 계시는데, 은사는 무엄하게도 황상폐하 깨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 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은 도성지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스스로를 청구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 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을 설득 끼워놓는다 이겁니다. 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 편이냐 아니냐 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죠.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면서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께서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 낙연은 선대 무연 황제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연 황제의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은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을 수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 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찍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 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 없어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어 음식지 않습니다. 이분이 조국을 왜 후계자로 청구하느냐? 조국이 바로 법을 그 시류에 맞게 멋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니까 또 그것을 개혁이라고 포장을 하니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유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실천하겠느냐. 안심하고 조국을 선택하라. 이런 충고입니다. 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비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연 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미사옵니다. 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조국 전 형조 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 나옵니다.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조국 김경수 다 재판에 걸려 있지만은 이 김명수가 충성을 다해서 판결을 해줄 거니까 다 무죄로 만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국 김경수를 후계자로 선택을 하십시오 하는 이 글은 김명수를 법치 농단자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정교조 판결이 바로 이 상소문의 해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입니다. 왜냐? 노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건 노동자 또 아무리 시정을 촉구해도 듣지 않고 있으니까 법의 노조라는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과거 정부 때. 그리고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그 판단이 옳았다.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법률 조항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또 헌법재판소로 갔더니 8대1로 위헌이 아니다. 그럼 그 위헌이 아닌 법에 의거해가지고 법의 노조 통보를 했으면은 그게 옳은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법에는 적혀 있지만은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그 근거가 시행령이다. 시행령으로 그런 통보하면 안 되고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억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법의 노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교조에게 법의 노조라는 분리를 씌우면 안 된다 하는 면죄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반대 의견이 2사람이 나왔어요. 10명은 찬성, 반대 의견 2사람. 그 2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판결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아니,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법을 새로 만든 거하고 같다. 법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법률 해석으로도 안 되니까 아예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법이겠죠. 억지법, 김명수 법인가요?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을 했다. 참으로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은 상당히 전문가가 한 것이고, 이 상소문을 올린 사람은 스스로를 김모 백두다, 백수다라고 겸손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은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불신,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상실되면은 그 법은 이선하면 안 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을 상징하는 게 어떤 여신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저울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칼을 들 때는 형사법이죠, 이게. 저울,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칼을 휘둘러야 된다. 그런데 저울은 날아가 버리고 칼만 있으면은 그 칼만 쥔 대법원, 사법부는 더 큰 칼을 쥔 문재인 정권의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상소문의 예언이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